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오래 주식투자 관련해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9월 7일날 삼성전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버라이어 전적 관련돼서 통신 장비 쪽으로 한 8조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8조 수주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증권사들에 대한 레포트가 한 7개 정도 매수 쪽으로 나왔는데요. 그 매수 리포트 중에 하나를 좀 참고를 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간략한 생각을 언급해 드리려 합니다. 간략하게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면 9월 7일날 장중 공시를 통해서 향후 5년간 6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약 8조 정도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매출은 4개 분기 19년 3Q와 20년 2Q 2분기 합계 매출이 4조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를 수정을 했는데, 이번 이 5년간 수주를 통해서 1, 2년에 매출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2년간 약 20억에서 25억 달러 수준의 추가 매출이 기대될 수 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 매출이 60-70%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개선 효과는 약 4에서 5%로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잠재적 이익 증가 규모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12개월 누적 영업이익이 29조 5천억 정도일 때 1.7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버라이어전 쪽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AT&T나 T-모바일, 스타린트 등 향후 다른 통신사들로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도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들을 보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포지션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제 매매 주체 상위 종목인데요. 여기에 이제 1위를 삼성전자가 한 200만 주, 그러니까 43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사 모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그냥 차트로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8월 31일 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오면 한 68,000원까지 그러니까 58,000원 이상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58,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7일날 수주 얘기 나오고 8일날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6만원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59,0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최근 들어서 어제 금요일날 외국인 매도를 제외를 한 걸 빼면 최근 3일간은 계속 매수를 했다. 그래서 화수목은 매수를 계속 했다 라는 뜻으로 보시고, 향후 이전 2개월까지도 계속 매수 추이를 기록을 했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삼성전자를 계속 좀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얘기를 해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은 좀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정형화돼서
그 회사를 분석을 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의 이제 이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이슈나 테마가 좀 엮여줘야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럼 지금은 이제 이슈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차트는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동사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라이어즌 관련된 수주도 결국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1차 단계가 협상 타결이 됐지만 추가적인 협상이 계속적으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 쪽 관련된 부분의 장비나 수주나 뭐 이런 부분 다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및 국내 쪽에 대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제 비메모리 쪽이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여하튼 TSMC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를 받았었던 IBM,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쪽이 모두 파운드리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결국 파운드리 쪽 관련된 수주도 상당히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통신 장비 파운드리에 여기에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D램 가격이 최근에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시장 추이를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섹터를 보면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쪽으로 나뉘어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신풍제약 이런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거기에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DI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종목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뭐 그대로였다라는 부분이죠. 뭐 물론 시장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2순위, 3순위로 밀어놨던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개월 전에 비교했을 때도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에 대한 역시 워런 버핏이 애플 쪽에 대한 투자도 올해 들어서 했다라는 것도 이 다양한 IT 쪽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쪽 여러가지 하드웨어 쪽과 디바이스 쪽을 합쳐서 반도체 쪽까지,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그리고 동사는 이제 스마트폰까지 제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추이가 주도주라고 했던 섹터들이 조금씩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되레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몰리고 있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키맞추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못 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연결해서 매수를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증권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한 25조 정도 수준입니다. 25조. 그러면 25조 정도 수준이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10억, 59억 주잖아요. 59억 주. 그래서 59억 6,978만 3천주. 그러면 한 EPS가 418원 정도? 418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59,000원이니 나누면 4,180원인가요?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25조, 정확히 24조 7,783, 2조 4,778만 3천. 원이고, 그리고 59억 6,978만 3천주. 그러면 한 4,150원 정도 나가는 것 같네요. 4,150원. 4,150원. 그럼 5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4배 정도 수준. 14배 정도 수준. 그래서 PER이 14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한 20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150원을 20배 83,000원 정도인데, 추이를 한번 보면서 그럼 8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3,000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코스피가 2396이잖아요. 근데 지금 83,000원이면 거의 한 40% 정도? 30% 정도? 3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라
시장 자체도 한 계산을 어차피 뭐 30% 정도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삼성전자가 3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 자체도 2458은 그냥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장 자체가 2500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뭐 수주 관련된 부분으로만 봐도 뭐 상승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상당히 괜찮다. 최근 이슈는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메모리 쪽 투자보다는 파운드리 쪽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그리고 낸드 쪽 관련된 부분이라 D램 쪽도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D램 가격만 어느 정도 잘 안정을 하면 이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괜찮고, 통신 장비 이미 수주를 받아놨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나름 신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D램 쪽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D램 쪽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안정적, 그리고 스마트폰 쪽은 플렉서블 폰에 대한 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신규 폰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역시 삼성전자 최근의 이슈는 나름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추이도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이라 6만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6만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과연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시면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이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62,800원은 그냥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신고가를 갱신하면 65,000원 이상 7만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 보니까, 제가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몇 개를 계속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하잖아요. 증권사들도 거의 한 7만원 정도 이상을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2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83,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는 뭐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봐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원체 크게 큰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56,000원대 원체에 좀 제대로 된 조정을 계속 잘 받아서 뭐 길게 봤을 때 56,000원만 깨지 않으면 다시 이제 신고점은 갱신이 될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좋다.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봐도 최근 추이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들도 조금씩 이제 사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이틀 동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틀 전에는 또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수 사고 목금 팔고, 근데 화수 매수했었던 것보다 목금 매도했던 게 더 적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개인들은 뭐 주구장창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개인이 어떻게 보면 또 승리한 거죠. 개인이 참 요새는 매매를 잘합니다. 수주가 나올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계속 사모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까지 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외국인이 수주 얘기 나오면서 이제 3일 동안 매수, 하루 정도 매도. 근데 매도한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기관도 수주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매수를 이틀 동안 했지만 이틀 동안 매수한 것보다 이틀 동안 매도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차트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라 뭐 나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도 좋고, 네, 거래량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예.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적정 가치 수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위기 자체가 IT 쪽으로 올 수 있는지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